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승감을 배출하는 최승재의 분류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고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 초기 여러 나라를 말합니다.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리아, 삼한 말입니다. 거기 본단어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우리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중요한 것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쌤 강의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먼저 청동기 시대 보겠는데요. 반달 돌칼, 반달 수관아 아저씨 보입니까? 반달 돌칼. 예. 비파 소리 들려요, 비파 소리. 북방 예전사 보입니까? 북방 예전사. 비파형 동금, 비파형 동금. 아름다운 동네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중에 특히 어떤 고인돌요? 북방식 고인돌. 우리나라는 일명 고인돌 공화국. 고인돌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북방식 고인돌. 철기시대 명도전, 무거운 돈, 명도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본 강의 들어가겠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여를 보니까 이 부여 위치가 여기 보이죠? 부여 위치. 요 부여는 그 연맹 왕국으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경제는 반농, 농사도 짓고 반목, 목축, 그리고 가축도 사육했다는 뜻입니다. 제천 행사가 바로 요즘 말하면 뭐 일종의 추수감사제 말입니다. 자, 그 추수감사제 이름이 영고예요. 영고. 맞을 영 북고 진격의 북을 울려라. 진격의 북이 아니고 흥을 돋우는 북을 울려라. 동동동동동 영고가 되겠습니다. 이 혼인풍습은 형사취수라고 있었는데요. 애석하게도 이제 형이 돌아가시면,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다시 결혼하는 제도인데요. 자, 이것은 이 형수도 중요한 노동력이잖아요. 이 노동력은 당시에 중요한 그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뭐 상식적으로 자기 재산을 남한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지키기 위한 뭐 조치였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풍습은 이 순장입니다. 따라 죽을 순자. 이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예, 당시에 이제 왕이 있었지만은 이 왕들이 왕권이 미약하니까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은 그 책임을 묻고 왕을 죽였는데, 그때 살아있는 노비들 생매장 시켰습니다. 이걸 순정이라고 그래요. 예. 우제전법. 요거는 우하고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는 소우자입니다. 점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점 말입니다. 점친다죠. 이거는 소를 죽여서 그 발굽으로 치는 점을 우제전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남의 물건 훔치면 12배 배상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연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역하면 이 연고를 빼고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뭐 별세기를 안 쳐도 칩시다. 까짓거 안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연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이 고구려는 이 압록강 중류 졸본지대죠. 여기는 산악지대. 이 고구려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산악지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산악지대는 토지가 부족하겠죠.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뺏어와야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겁니다. 그걸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배층들이 이 집집마다 그 뺏어온 걸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를 부경이라고 합니다. 부경. 뭐 물건만 뺏어왔겠습니까? 사람도 뺏어왔겠죠. 이쁜 처자들 있으면 막 그 강제로 뺏어왔겠죠. 그리고 제천 행사는 동맹 워낙 이 군사력이 강하니까 옥저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옥저의 사신이요, 나는 동해의 사신이요, 위대하신 고구려 시여 우리하고 동맹합시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예. 동맹 알아두시고요. 혼인풍습은 자 대릴사위 여러분 대릴사위 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쌤이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죠. 다른 말로 서옥제라고 합니다. 서옥제 같이 알아두세요. 대릴사위 서옥제, 나는 대릴사위. 다른 말 서옥제. 또 이 고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뭐 형사 취수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옥저하고 동해를 보겠는데 옥저하고 동해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군정국가 단계에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느 나라한테 망했겠습니까? 당연히 고구려겠죠. 예, 옥저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옥저가 나오면은 이 민며느리를 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민며느리 쌤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더 나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민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민은 그렇게 예선, 그러니까 예비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뭐 예비, 예선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왜 영어로 말하면은 free 여러분 들렸습니까? 예, PRE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거는 옥저가 이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기 싫은데요. 얘야 그래도 참 무시무시한 고구려 놈한테 강제로 끌려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크면은 다시 오겠습니다. 보통 스님 중량관 앞에서 묻는데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왜 이리 된지 아시겠죠? 우리 역사에서 또 이 비슷한 거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려 들어봤죠. 이 고려 후기에 가면은 이 고려가 몽고 원나라한테 이 지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고려자로 우리나라에는 미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북쪽에는요. 남남북녀.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이제 여자를 요구하니까 일찍 결혼시켜버렸어요. 그거를 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찍 조자야. 왜 여러분도 그 학교에서 일찍 집에 가는 거 그거를 조퇴라 하잖아요. 조퇴. 일찍 가는 걸 말하죠. 그 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옥조의 혼인풍습이 뭐라고요? 민며느리제. 꼭 알아두세요. 옥조. 그리고 골장제 있습니다. 골장제. 이거 뼈자입니다. 뼈입니다. 뼈하고 관계되는 장례입니다. 이 가족 공동문업이라 그러는데 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먼저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감회장을 해요. 그러면 살은 다 썩고 뼈가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뼈를 추려해 가지고 커다란 목곽,
커다란 목곽 안에 공동으로 이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동예를 보겠습니다. 이 동예도 마찬가지로 군주왕 국가 단계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예는 이 시족적 전통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경제 생활도 시족 단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천 행사를 도는데 이 제천 행사 춤출무 하늘천 무천입니다. 무천 춤을 추시오. 열심히 춤을 추시오. 근데 저 구석에 보면은 세 명이 웅크리고 앉아서 춤을 추지 않고 버티고 있네요. 무천입니다. 무천. 예. 시족적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같은 시족끼리 결혼 안 하죠. 우리 신석기 때도 이미 배웠잖아요. 이거 족외혼. 그래 시족 집단 밖에서 배우자를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족외혼. 예. 그리고 일종의 이제 법률 역할을 했던 책화가 있습니다. 이 책화 그 좌측에 이래 보면은 여기 잘렸네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겠습니다. 먼저 쌤 설명을 할게요. 이 다른 시족의 생활권을 침범을 하면은 소나 말로 변성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에다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묻겠소. 들어오지 마시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을 묻겠소. 들어오지 마시오. 책화. 예.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 사만을 위치 다시 한번 볼까요? 억저가 여기 함흥평야 유역이 되겠죠. 동해는 요 강원도 북부 동해안이고요. 요 사만은 한강 이남이죠. 마한, 또 변한, 또 진안, 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요 사만은 연맹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만은 또 이제 물을 많이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벼농사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 사만에서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게 이 철생산입니다. 철생산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철생산. 선생님이 전에 그 후배한테 농담한다고 포항에서 전화 왔더라. 근데 왜요? 왜요 선배님 하더라고. 철 들어라고 했다가 욕 시계 얻어먹었습니다. 철생산. 이 사만 중에서 사만에는 마한, 변한, 진안이 있잖아요. 이 마한, 변한, 진안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 철이 생산됐습니까 여러분? 이 철은 녹슬죠. 그러면은 이 녹슬는 걸 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눈치챘습니까? 왜 변한에서 철이 생산되는지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철은 변하니까요. 썰렁하다고요? 근데 의도를 아시면 되죠. 여러분은 썰렁개그라고 생각하고 쌤은 연상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은 변하니까. 그리고 이 단호의 개원이 됐던 수린날이 있고 또 추수감사제 계절제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풍습은 장독 있잖아요. 항아리 말입니다. 독무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아래 그러면은 다시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참 연구 많이 하죠. 아까 민며느리 민도 그렇고 그렇죠. 이왕 여러분 주는 거 그 음식도 그렇잖아요. 왜 남한테 주는 건 좋은 거 줘야 돼요. 그거 여전 거 안 좋은 거 주면 요거다 뭐요. 선생님 그 이웃집에 한번 이래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뭐 명함했던지 돌려주는데 그 말라 비틀어진 포도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또 버리긴 아깝고 그 버리려고 하면 요즘은 또 음식물 버리는데 돈 들잖아요. 그 먹는데 쌤 고생했습니다. 우리 남 줄 때 좋은 거 줍시다. 좋은 거. 예, 여러분한테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연맹왕국을 보겠는데요. 연맹왕국을 중에서 특히 부여하고 고구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연맹왕국이란 말은 왕이 있으나 그 왕권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제 군장에서 연맹에서 정치를 했다고 그래서 연맹왕국이라고 그래요. 그 특징은 왕권이 미약했다고 그랬죠.
자, 부여를 보면은 왕아래 제가들이 있었는데, 이 제가들은 마가 말려, 말. 저가 저팔계, 둬야지요, 둬야지. 우가 이 소우입니다. 소. 구가 이 개구자죠, 개죠. 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동물 울음소리를 쌤이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여러분 기대됩니까? 하하하. 쌤은 전성에 이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그 제가들이 다스린 지역이 사출도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사출도 이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 가지고 통치했어요. 동서남북 네 개니까 뭐요? 사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 왕이 있고 왕 아래 대가들인데, 이 대가가 상가 고추가였는데, 이 대가들이 아래 관직을 두었어요. 사자, 조이, 선인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귀족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삼국시대 가서 우리 다시 또 배우겠습니다만, 귀족 회의 이름이 제가 회의예요. 당시 귀족들은 상당히 겸손했던 모양이죠. 내가 회의를 안 하고 제가 회의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죠? 제가 회의. 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장국가 보겠습니다. 이 왕이 없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바로 옥저하고 동해입니다. 이 옥저하고 동해는 무시무시한 고구려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진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이 후진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옥저가 되겠는데, 옥저의 그 골장제, 뼈로 장례 지내는 가족 공동묘제, 또 이 옥저의 슬픈 혼인풍습, 민며느리제. 요 이제 매매혼의 전통인데, 무슨 말이고 하면,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어릴 때 이제 갔던 딸이 이제 크면은 다시 그 자기 친정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이 신랑 집에서 돈 줍니다. 돈 주고, 그리고 또 왜 그 신랑 집에 가서 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일을 많이 했으면 그 품삯도 당시 하나의 어떤 그런 재산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랑 집에서 이 신부 집에 돈 주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매매혼이에요. 매매혼.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동해의 후진성은 족 외원과 책화, 책임을 묻겠소. 남의 생활권을 침범하지 마셔. 예. 그러니까 이 동해는 이 폐쇄적인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연명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구려한테 망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 분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다는 얘기죠. 요 제사와 정치, 재정 일치는 우리가 앞에서 고조선에서 배웠습니다. 당군, 왕금이 재정 일치의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요 사만의 재정 분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천군에서 군장으로 이 정치 권력이 이동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원시 신앙이 이때 변화가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나누어진 정치와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는 군장들이 담당합니다. 이 군장의 명칭이 신지견지읍차부례입니다. 이 신지견지읍차부례의 뜻은 물의 관리권자라는 뜻이야. 물을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을 관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저수지가 많이 축적됐다는 얘기죠. 이 저수지가 많이 축적됐다는 이야기는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 작물 중에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한 작물이 뭡니까, 여러분? 쌀밥. 예, 쌀. 예, 그 쌀의 원료가 벼죠. 예, 벼농사. 그래서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은 유이민 세력이 차지한 겁니다. 이 고조선이 망하고 이 고조선 개통의 유이민이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한 겁니다. 예.
그 제사는 이 청군이 다스렸는데, 이 청군은 이 토착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청군이 다스렸던 이 신성지를 소도라 하는데요. 요 소도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소도, 소대 알죠? 소대 기운. 소의 때가 아니고 소대. 그 막 위에 뭐 기러기 같은 거 있는 건 말입니다. 그 소도. 이 소도는 신성지역이었습니다. 이 그 물건을 훔친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 소도 안에 들어가면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도둑질한 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이 청군이 다스린 지역이었으니까요. 이 청군이 다스린 지역은 이 군장이라 하더라도 그 군장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군장 세력의 견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착민, 당시 이제 진국의 이 토착민들 이 배려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죠. 아무리 정복을 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통치하면은 그것도 오래 못 가죠.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도는 신구문화, 그 신문화는 유민문화고요. 구문화는 토착민 문화죠. 이 신구문화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마는 바로 정치하고 이 제사가 분리되긴 했지만은 이 유민 세력과 토착민 세력이 연합한 연합국가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그 책화가 좌측에 보이니까요. 우제전법 이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밑에 이래 보시면은 이제 집터가 보입니다. 집터. 네, 알아두시고 또 마을의 무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유익했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꼭